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78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9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8월 14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계묘년 신유월 기축일이 되겠고 일진은 기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간 기토가 일간이 되겠습니다.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금왕절인 6월이죠. 6월에 기토 일간이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분석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 또는 사주 명식을 우리가 분석해서 사람의 길흉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길한 것은 우리가 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흉한 것을 우리가 피해가기 위해서 사주 명리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핵심을 잡고 큰 줄기를 잡고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안목과 우리가 스킬을 안다라고 하면 사주를 조금 더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8글자 사주팔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이다라고 하는 것, 월지라고 하는 것은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태어난 사회적 배경 같은 것이다, 또는 집안 환경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태어났는데 농부일 수도 있고요.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회사원일 수도 있고,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뭐 대통령일 수도 있죠.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죠? 뭐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산간 지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촌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배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라고 하는 것은 지피지기 명리학적으로 제가 응용해서 말한다고 하면, 지피지기에서 나를 아는 것은 주인공, 나를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안다라고 해서 내가 태어난 월령, 즉 내가 태어난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느냐를 알고 아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간과 월령의 특징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일간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갑을, 병장,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어저께 무토를 설명했었죠.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흙이죠. 흙, 땅이라고도 하지만 또 흙토자를 써서 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화 금수는, 목은 따뜻한 온기, 그 다음에 화는 뜨거운 열기, 그 다음에 수는 차가운 냉기, 금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서늘한 기운, 이렇게 말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 배속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생한다. 이런 것들은 뭐가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놓으시. 이것 제가 거기 명리 고전에서 이제 원래는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분석해서 써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중앙에 거하는 토는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진술, 충미토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하나에 딱 박힌 것이 아니라,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술은 가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배속되어 있는 토, 미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배속되어 있는 토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계절이 아니라 네 계절에 모두 관장한다라고 해서 사계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진월은 모춘이라고 하고요. 술월은 모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축은 모동이라고 하고, 비는 어떻다? 모하라고도 하죠. 이 모자가 어떤 모자예요? 저물모자. 그 계절이 저물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늦자를 붙였죠. 늦자, 저물모자인 것이고, 늦자를 붙여서 모춘 같은 경우는 늦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추는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동은 늦 겨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봄, 여름, 모하 같은 경우는 늦 여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자를 붙일 수도 있고, 개자를 붙여서 개동, 개하, 이렇게 또 하고요. 개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개축이 아니라 개춘이 되겠죠. 개춘은
점을 늦끝 계자니까 봄의 끝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해서 항상 이 진술충미는 그 계절의 끝을 말하면서 환절기가 되고 이쪽 계절과 저쪽 계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완충 작용을 하는 그러한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계절이 아니라 그 모든 계절을 다 관장하는, 쉽게 말하면 오지랖 넓은 오행이 또 토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어느 독시라고 사람이 좋습니다. 이쪽 사람도 다 이렇게 좋게 봐주고 저쪽 사람도 다 좋게 봐주고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업 같은 거를 또 잘 하는 것이 또 무토일간 기토인간이죠. 결혼 중매, 직업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개 중매, 예를 들어서 비서실 같은 게 대통령 비서실 같은 그러한 쪽에서도 일하는 사람, 대기업 비서실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쪽과 저쪽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 같은 직업을 하면 잘하는 것이 바로 토일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색깔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색깔 노랑이 되겠고, 목은 파란색, 그 다음에 화는 빨간색, 금은 하얀색, 수는 검정색, 토는 노란색. 그래서 중앙에 있는 나라를 보면 대체적으로 원래 이게 명리학이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뜻하고, 산으로 와서는 곤륜산이라고 해서 저기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중앙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어떤 색깔을 좋아하죠?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화생토하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자기네들은 중앙토 노란색이기 때문에 빨강이 노랑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서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한다. 물론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 중국 사람들 빨간색 어마무시하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오산 중에서는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뜻한다. 이것도 어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왜 믿음이냐? 토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항상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토입니다.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땅이 꺼진다거나, 또는 없었던 땅이 생기거나, 없었던 땅이 생기면 좋겠지만은 포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락. 예를 들면 바닷가라든가 강가 같은 데 땅이 있다가 어느 순간 그냥 물에 휩쓸려서 땅이 쑥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포락지에다가 내가 이라든가 밭을 이렇게 있었는데 포락지에 땅이 쑥 꺼져 버려서 물 때문에, 그러면 내 논밭이 없어지는 거죠. 그 순간 또 물 때문에 또 땅이 생기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그 자리에 늘 오래된 된장처럼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인 토라 하더라도 음양의 차이가 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양은 좀 크고 넓고 좀 방대하고 좀 그러한 좀 동적이고 움직임 크다라고 봤을 때, 음은 좀 정적이면서 작고 아담한 그런 개념으로 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어저께 고항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큰 산맥 같은 거, 산과 산맥은 다르죠. 큰 구름 같은 것, 또는 평야라든가 평야보다 더 멋진 개념이죠. 광야에서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광야.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서 아주 무토는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라고 해서 고항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죠. 전원토라고 합니다. 전원토라고도 하고요.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과 같다라고 해서 담장토라고 하고, 분토라고도 하죠. 분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화분 속에 흙을 담으면 얼마를 담겠습니까? 그죠?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어저께부터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무토는 건토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는 어떤 토예요? 마른 땅이죠. 말을 조자로 써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습토라고 하죠. 그래서
무토인 기토는 습니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사라고 하는 것은 진흙 니자에다가 모래사자, 진흙 있죠. 물기가 있어서 자작자작한 뻘 같은 개념, 갯벌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습니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울 때 토생금 한다라고 하죠. 토생금. 토가 금을 생할 때 건토는 생금 불능이고요.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간이 경금, 신금, 이거나 경금이나 신금일간이거나 또는 경금, 신금이 용신인데 약해. 그때 토로서 금을 생할 때는 무토로서는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토 또는 지지로 습토는 진토와 축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고, 무토 또는 지지로 미토, 그 다음에 술토는 생금이 불능하다. 이거는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럼 무토는 뭐다 용도가 없으니까 아니죠. 무토는 술을 갖다가 제할 때, 특히나 임수를 제방하는 공력은 기토는 거의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요. 임수 큰 물을 갖다가 막는 데는 우리 무토가 있어야지만 물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토목공사라고 하죠. 토목공사. 그때 느낀 토목공사의 느낌은 기토가 아니라 바로 무토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이고, 무토 같은 경우는 일간이왕하면 간목, 병화, 개수를 쓴다고 했지만, 기토는 작은 텃밭이기 때문에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는 뭘로 본다? 그냥 심어져 있는 화분 같은 것, 아니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기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은 필요가 없겠고,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과 병화와 뭐가 필요하다?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기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기토가 간목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기토가 예를 들어서 진술충묘월에 태어나서 왕하다거나 무토가 정관에 투출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묘월의 기토는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무토는 왕하면 무조건 간목을 써야 되지만, 기토는 왕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저는 무토는 일단은 차치하고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오묘월 뜨거운 여름 같은 때는 개수가 핵심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해자축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핵심 관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기토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으로 월령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월지라고도 표현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다른 연지, 월지, 일지, 시지,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죠. 추나 추동의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추나 추동 4계절의 의미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죠. 겨울로 봤을 때 한열로 보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제가 해자 축월 같은 경우 임수 개수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영하 72도에도 사람이 살린다. 근데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왜냐? 너무 춥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뜨거운 화가 있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왕의 계절입니까? 예를 들면 수가 왕한 계절이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갖다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수가 왕하니까 예를 들어서 임수가 왕하다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 연유가 뭐냐면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화된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중화된 사주 나야지만 부귀 영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되면
부귀 영화가 아니라 매우 빈천, 빈한한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세현을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월은 유월이 되겠죠. 유월. 자, 유월이라고 하는 월령 안에는 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절을 때 24절기를 말할 때 항상 월이 바뀌는 기준이 있다.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기준,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는 기준이 그냥 양력 1월 1일 또는 음력 1일 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 절기마다 바뀌는 기준이 달리 있다라고 했는데, 자, 유월은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6월은 바로 입추가 아니라 백로와 어떤 계절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분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6월의 핵심은 뭐다? 백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신월에서 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신유술월이 자체가 신유술월이 다 가을에 해당이 되지만,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금왕절에 해당이 되지만, 신월은 제가 초가을이라고 했으면 6월은 중추라고 해서 금이 가장 왕성한 시절. 그래서 신월은 금이 어떻다?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 유월은 금이 제왕지가 돼서 왕하게 되니 신월과 유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데, 중요한 것은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은 지장간이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유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경금과 신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월 제가 설명할 때는 무토는 있어도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했고요. 신월은 오로지 임수, 경금만 용신으로 쓸 수 있고 격을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신금, 다른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물도 섞여져 있고요. 또 토도 섞여져 있기 때문에 금이라 하더라도 약간 탁기가 이렇게 서려져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는 신금, 경금 말죠. 순수한 금만 들어가 있고, 특히나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경우는 신월의 무토와 마찬가지로 용신을 취용하거나 격을 취용할 때 이 경금을 쓰지 않습니다. 6월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오로지 맑고 깨끗한 신금만 있다 생각하면 돼요. 경금하고 신금하고 어떤 게 더 깔끔합니까? 경금은 완철금, 금방 땅속에서 캐낸 원철이기 때문에 투박하고 조금은 불순물도 섞여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신금은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개념이죠. 도자기 같은 개념,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보다는 6월에 금이 더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 개수일간이 됐든 임수일간이 됐든 수일간이었을 때 6월에 뭘 하기가 좋다? 금, 백, 수청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6월에는 불순물이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월령 스스로 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금만 있지,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된 게 금이 있다고 해서 습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금만 있으면, 금이 있어도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하고 6월은 신월하고 6월은 차이가 뭐냐면, 신월은 금이 왕하고 숙살기도 있지만 물기가 있어서 조금은 물기,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6월은 그야말로 청량합니다. 기온은 하강되어 있지만 물기가 없기 때문에 6월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쓸 때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6월은 물이 없기 때문에 개수 또는 임수, 예를 들어서 무토, 기토가 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월령의 임수를 쓸 수 있지만은 무토, 기토 같은 경우가, 특히 을목 같은 경우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가 있어 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신월은 임수를 가지고 있고 6월은 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 6월, 특히나 지금은 6월이니까 6월은 금왕절이 되겠죠. 자,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왕해질까요? 금은 수를 생하는 관계가 있으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수가 같이 왕해질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가는 역할도 하죠. 목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신월, 6월은 금의 절지 또는 절퇴지가 있기 때문에 목은 약해지게 됩니다.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게 돼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데 신월, 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약하기 때문에 금이 왕하고 토가 병지, 사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도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 또한 신월, 유월에 굉장히 신유술월에 화토가 같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원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보기 위해서는 바로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원령을 통해서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사주를 명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금왕절에 일간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일까요? 자, 6월에 어저께 무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 기토인데 기본적으로 토라고 하는 것은 뭐 공통적으로 같습니다. 일단은 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있어서 땅이 얼지 않도록 온토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개수가 있어서 땅이 마르지 않도록 해 주어야지만 그 땅에 씨앗을 심든 나무를 심든 땅이 비옥해야지만 나무라든가 풀이 잘 자랄 수 있죠.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일단 기후 자체는 신월부터 입주가 되면서부터 신월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신월에서 6월로 변모가 되면서 6월로 넘어서부터 기후는 어떻게 됩니까? 기후가 작고 점차 하강하죠. 서늘해지고 오싹해지고 이제 뭐 수월 가가지고 입동 다가오면 그때는 얼음이 얼 정도로 그렇게 차가워지죠. 그래서 6월에 무토든 6월에 기토든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이 차가워지면 생기생의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일간 자체가 존립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고 집안에 금두꺼비가 겁나게 많아도 억수로 많아도 내가 죽으면 그거 누가 쓸 겁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그 돈을 쓸 때 내 돈인 것이지 은행에 아무리 많이 쌓아놓은 놈들 뭐합니까? 사고친 아들이 다 해먹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 뭐 아는 사람이 또 빌려갔는데 또 안 갚고요. 그러면 그건 내 돈이 아닌 것이죠. 6월에 기토, 6월에 무토는 일단 나 스스로가 살고 봐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화를 봐서 일간 기토를 생조해주고 그 다음에 금왕절에 엄숙한 숙살 기운을 갖다가 절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인성인 화가 되는 것이고 이때 화는 정화보다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다. 병화를 얻으면 토를 갖다 생조해주고 금을 갖다 억제해주고 기후를 따뜻하게 해준다. 물론 금을 억제해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숙살기를 좀 완화시켜준다라고 하는 개념이지만 뭐 하나의 신을 얻음으로써 세 가지의 이로움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6월의 무토, 6월의 기토는 화를 얻은 사주하고 화를 얻지 못한 사주하고는 천차만별. 특히나 음년 같은 경우 올해가 개미년이잖아요. 음년 같은 경우 여명의 경우 화가 없다. 이거는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를 얻어서 이렇게 기토 생조해주고 조후해주고 금을 억제해준 연후에 뭐가 필요하다? 물이 있어주는데 신월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령 자체에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수가 별도로 없어도 먹고 사는 지정이 없겠지만은 요 6월 같은 경우에는 금만 순수하게 있죠. 이 신월 같은 경우 임수가 장제되어 있는데 그래서 별도로 반드시 개수가 있어야 되는데 임개수가 전혀 없다. 그러면 마른 땅 한전이다. 한전 가물 한자에다가 밭전자 가문 밭이 되죠. 이 가문밭에 보시면 돼야 안 돼요.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6월에 기토 또한 병화 개수를 떠나서 용신충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고요. 자, 오늘의 명식 그리고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기토 일간이 되겠고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가장 중요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배속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기토라고 하는 건 일간 음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월지는 유금이라고 하는 것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죠.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 관계가 되겠죠. 토생금의 관계. 근데 이거 토생금의 관계, 내가 생하죠. 나를 생하면은 생아자라고 합니다. 생아자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아생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생아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한다고 해서 이건 인성이라고 하고요. 아생자는 내가 생한다고 해서 얘는 식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 기토일간이 6월에 태어나서 일간 기토가 월령이 금을 생하는 그런 구조가 된 것이니 아생자가 되는 것이고, 얘는 육친으로는 식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식상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무토가 6월에 태어났을 때 상관격, 토금 진상관격이라고 했는데,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음,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상관이죠. 그래서 어저께 무토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양토인 무토가 음금인 유금을 받기 때문에 상관격, 토금 진상관격이 됐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토가 음금을 받기 때문에 음대음이죠. 반대로 양대양이 되더라도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역시나 상관격이 아니라 식신격이 되는 것이고, 설기태과한 사주, 설기과다한 사주가 된다. 설기태가 설기과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물론 뜻은 뭐 진상관격과 같은 뜻입니다. 일간이 약하고 식신 또는 상관, 식상이 왕해서 일간의 기운을 너무 많이 뺏어간다. 예를 들면은 강아지가 우리 댕댕이가 있잖아요. 새끼를 낳으면 치어와 같은 작은 견종이 새끼를 낳으면 많이 낳으면 한 2마리, 3마리 낳으면 딱 좋은데, 얘가 또 뭐 주인한테 헌신한다고 7, 8마리씩 쭉쭉 낳아 제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그만 댕댕이가 자기 새끼들을 다 관리하기가 어렵죠. 그와 같습니다. 자, 일간이 금을 생할 때 일간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낳은 것이 바로 식상인 자식이 되는 것인데, 엄마는 약하고 식상이 왕하면 자식 때문에 엄마가 큰 곤혹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설기태가 설기과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건 중요한 것은 일간이 뭐하기 때문에 신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생조해 주거나 또는 비견겁제가 있어서 방조해 준다. 예를 들면 우리 집 딸이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으면 친정 엄마가 그 딸을 갖다가 가서 보살펴주고 미역도 끓여주고 보약도 자기 딸한테 해주죠. 그 다음에 낳은 우리 손자들도 이쁘게 봐줍니다. 그게 바로 인성인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기토 입장에서 병화를 얻거나 정화를 얻으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기토 입장에서 친정 엄마가 되겠죠. 이 병화는 일간 기토로 생조해주죠. 자식을 낳은 내 딸을 갖다가 케어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 손자 손녀들 태어났으니까 잘 깨끗하게 씻겨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일거양득 2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토 일간 6월에 태어났을 때 인성의 화를 보면 일신 가지고 이 2가지의 이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근데 예를 들어 반대로 비견겁제인 무토라든가 기토 등을 보게 되면, 물론 약한 토가 비견겁제인 형제 자매를 보는데, 그 형제 자매는 나를 도와주기는 하지만은 다시 금을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시나 인성인 화를 보는 것보다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해서 역시나 일간이 약하고 설기태가 설기과다, 어저께 말했던 진상관격이 되는 경우에는 비견겁제보다는 인성을 얻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뜻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월간 보게 되면 유중에 있는 신금 투출되어 있으면 더욱더 식신이 왕해지게 되고, 식신이 왕해질수록 상대적으로 일간은 더욱더 약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지를 보게 되면 축토를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이 일주만 놓고 보게 되면 간여지동이 됩니다.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천간과 지지가 같다라고 해서 일간이 신왕한 걸로 보고, 그리고 간여지동은 대체적으로 부부해로 할 수 있다 없다, 부부해로 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지만은, 이렇게 일간이 약한 경우에 간여지동은 부부해로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다라고. 그리고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너무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주 전체적으로 짜임이 예를 들어서 일지에 있는 비견겁자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간여지동이라 하더라도 부부가 사이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 6월에 축토를 보게 되면 축토가 기토의 뿌리가 되는 것도 맞지만은 이렇게 합이 되죠. 그래서 사유, 축,
삼합 중에서 일단은 사화는 없습니다. 연지에 있을 수도 있고 시지에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연지는 어차피 계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가 사시가 되면 사요쪽 회근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역시나 아까 말씀 화였으면 금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토는 일간의 뿌리도 되지만 토가 다시 금을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걸 단적으로 이런 예가 될 수가 있겠고 연지 묘목 이렇게 해서 원래는 묘유충이 되는데 유축 합의됨으로 인해서 묘유충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숙명적인 계묘년 신유월은 계묘년 신유월은 묘유충을 숙명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렇게 일지에서 축토를 보거나 사화를 보거나 또는 진토를 보게 되면 묘유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묘유충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어차피 기토 입장에서 묘목은 정관이 아닐 바에야 기토 입장에서는 묘목은 잡초와 같기 때문에 큰 용도 쓰임이 없겠고요. 그리고 화를 써야 될 때 묘목은 화를 생하는 공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묘목이 일간 기토에게는 용도가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도 묘유충이 되지 않은 것은 나쁘지 않지만 유축합이 돼서 상관, 식신이 너무 왕이죠. 이 정도 되면 이건 식신으로 보지 않고 상관으로 봐도 큰 무리가 없겠고 개수가 있어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은 역시나 화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땅에다 물을 줬는데 햇볕을 안 쬐고 지하실에다 숨겨 놓잖아요. 그러면 땅이 썩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수만 있게 되면 땅이 무토도 그렇고 기토도 그렇고 후패한다 그러죠. 썩어서 용도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후패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은 후패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생시에서 뭘 봐야 된다? 화를 봐야 된다. 이것이 오늘 명식의 생시를 고르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이제 자축합으로도 볼 수 있겠죠. 유축합도 될 수가 있겠고, 만약에 자축합이 되면 이거 묘유축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일단 유축합으로 보고 묘유축이 되지 않는 걸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 같고요. 자, 자수, 개수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유축합이 되기 때문에 신금의 세력을 얻죠. 이 기토가 너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화를 봐야 되는 입장에서 간목이 오게 되면 서로 합이 되려고도 하겠지만은 역시나 이 간목은 묘의 뿌리를 두죠. 묘유축이 되지 않는 한은. 그래서 간목은 기토를 극하려고 하니 이 기토 일간이 아무리 일지추구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극설교집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주 구조가 되는 것이다. 운이라도 화토운을 만나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에 운이 뭐 금운 때 또는 이렇게 그냥 수가 왕할 때 이럴 때는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이고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은 병화가 투출되어 있죠. 인의 뿌리를 둔 병화이기 때문에 이 병화는 세력을 얻었습니다. 병화는 기토를 생해 줄 것이고요. 금을 억제해 줄 것이고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병화가 있으면 이 개수의 용도도 같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나쁜 생시는 아니다. 아주 괜찮은 생시로 보는데 같은 화가 투출했다 하더라도 정묘시는 요거는 좋지 못하다. 요거는 요거는 어차피 유축합으로 인해서 묘유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묘목도 온전하게 쓸 수 있지만은 묘목은 어떤 나무입니까? 목이지만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이 정화를 생각하기가 좀 어렵게 될 것이고요. 이 힘도 없는 정화를 가지고 기토를 생각하고 조우해야 되는데 힘없는 정화 가지고는 조우토 또는 일간을 생각하는 것도 어렵고 개수가 정화를 갖다가 또 직극하게 되면은 요 정화마저 불씨가 꺼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쉬운 점이고 무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일간 자체가 유축합한다 하더라도 다시 겁제 인진토무토를 봤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약하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화가 부족한 것이 좀 단점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진시가 될 것이고요. 기사시가 되는 경우에는 선생님 사화를 얻어서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요거 사유축 완벽한 삼합을 사유축 삼합을 완벽하게 구전하기 때문에 요거 금이 세력을 얻었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사중병화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삼합의
장점입니다. 사중병화로서 기토를 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우도 할 수 있지만 공력 자체가 삼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중병화를 쓰는 거하고 삼합이 돼가지고 금이 왕성한 상태에서 사화를 쓰는 거하고는 조금 공력에 있어서 힘은 조금 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옷이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오화를 얻었습니다. 기토가 오를 보면 통근 가능하죠. 그리고 아무리 유축 해금한다 하더라도 간여지동이기 때문에 축에도 통근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되더라도 기토가 약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월에 경금이 투출되어 있으니 이걸 그렇다고 상관격으로 보진 않죠. 식신격에 상관패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상관화 됐다라고 보고 이거는 그냥 상관패인으로 봐도 큰 과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단 오중에 있는 이 오화 가지고 기토를 생하고 그 다음에 조후화는 공력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화가 살아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임신시 또는 계유시 같은 경우에는 금왕절에 신금을 다시 보고요. 그 다음에 임수개수가 투출되어 있으니 화가 전무합니다. 계유시도 마찬가지겠고요. 을해시도 마찬가지 되겠고 화가 전무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운은 목화운으로 가야지 발복 그나마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이게 뭐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때만큼은 매우 좋지 못하다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경신시 좋을 리가 없겠죠. 여자 같은 경우 그래 임술시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한 술토를 받지만 역시나 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임술, 계해, 갑자, 을축까지는 보다 밭은 있는데 햇볕이 온기가 없으면 그 밭에다가 씨를 뿌린들 발화가 되지 않고 발화가 된들 그 햇볕을 보지 못한 온기가 없는 땅에서는 보다 그렇죠. 잘 콩나물 받게 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얻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은 어느 생시를 봐야 된다? 가장 좋은 건 병인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것은 기사 경호시 정도로 선택하게 되겠고, 나머지는 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울로에서라도 화를 봐야지만 기토로서의 용도, 기토로서의 쓰임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